코나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급 차종인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여기에 동급 차종만 보더라도 폭스바겐의 티록 가격이 완벽하게 겹치고요. 또 할인까지 고려하면 아우디의 Q2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코나 사려고 했던 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우디 신형 소형 SUV Q2를 시승하는 중인데요. 같은 돈을 주고 산다면 어떤 게 우위에 있을지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 아우디에서 A3를 할인을 엄청 한 적이 있어요. 최대 40%까지 했으니까 어쩌면 아반떼보다도 A3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 터졌었죠. 그때 막 기사도 뜨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코나, 그러니까 국산차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우디까지 기웃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딱 같은 돈을 주고 사기에는 폭스바겐의 티록이 있는데, 티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좀 한정돼 있었고 지금 그것도 다 팔려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 Q2까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Q2는 4천만원으로 시작해서 4,300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일차 살 때 할인받는 거 생각하면 10%만 받아도 코나 풀옵션이랑 가격이 딱 겹치는 거거든요. 우선 Q2의 특징은 소형 SUV 중에서도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는 걸 거예요. 앞뒤 길이가 4215mm니까 코나랑 비교했을 때 14cm가 짧고요. 가로폭도 1795mm여서 코나랑 대비했을 때 3cm가 작습니다. 높이가 가장 인상적인데요. 1535mm니까 코나보다 5cm가 낮아요. 앞뒤 길이, 또 양옆 폭이 더 작은 거는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는데, 높이가 낮은 거는 꽤 티가 납니다. BMW 7 시리즈의 높이가 1545mm거든요. 그러니까 Q2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지만 SUV인데 특정 세단보다도 높이가 1cm 낮은 거죠. Q2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아우디 SUV의 특징인 그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딱 이미지로 볼 때는 SUV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높이가 꽤 낮다 보니까 이게 SUV가 맞나? 이거 해치백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뭐 차를 SUV로 분류하든 해치백으로 분류하든 그거는 제조사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치백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SUV라고 붙이는 게 더 유리하긴 하겠죠. 뭐 그래도 낮은 높이가 외관에서 봤을 때 디자인을 해친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앞뒤로 또 양옆으로도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우디 패밀리룩의 비율을 딱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측면 디자인이나 후면 디자인도 여태까지 아우디의 디자인에 맞게 뭔가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소형 SUV 특유의 뭔가 날렵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코나가 새로 나오면서 디자인을 꽤 많이 바꿨는데, 일자로 이어진 램프부터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동글동글하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은 주고 있지만 그 디자인을 놓고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우디의 패밀리룩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호불호 없이 예쁘다 혹은 무난하다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디자인 부분에서는 코나보다 Q2를 선호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색상만 봐도 코나는 뭐 라임색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흰색부터 검은색,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회색들을 넣어서 무채색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Q2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탄 것만 해도 빨간색이고 뭐 보라색 선택지도 있고요. 조금 더 컬러풀한 선택지가 많아서 화려한 외형의 자동차를 선호하신 분들은 분명히 코나보다 Q2에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아우디의 인테리어는 업계의 기준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Q2의 내부를 보면 예전의 아우디 실내 인테리어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구형이지만 좀 예쁜 구형 같은 느낌인데, 다행인 점은 소재 면에서는 약간 신경을 써준 듯 합니다. 코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소형 SUV들이 엔트리급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시보드 같은 데에 플라스틱으로 덮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우디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우레탄을 적용시켜준 모습이고요.
문 쪽의 윗부분도 우레탄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부분은 패브릭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 코나가 룰 브레이커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소형 SUV로서 엔트리급이 아니다, 차가 작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윗급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구색을 맞춰놨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소재면에서는 코나에서 조금 더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 우레탄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어서 코나나 큐2나 둘 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고급스러운 것 중에 q2가 조금 더 소재에 신경을 썼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차의 진가는 주행 성능에서 나옵니다. 주행 모드가 5가지 있거든요.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효율과 승차감을 놓고 다니면서 그저 그렇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다이내믹으로 놓는 순간 차의 성질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엑셀을 딱 밟으면 정말 답답함 없이 치고 나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고속으로 주행 중에 코너를 돌거나 핸들을 꺾을 때에도 SUV 치고 롤링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여기에는 낮은 차체에서 오는 이점도 한몫하겠지만, 전체적인 주행 성능의 느낌이 좋은 건 폭스바겐 그룹이 자랑하는 플랫폼에 있겠죠. 폭스바겐 그룹에는 크게 2가지 플랫폼이 있거든요. 하나는 조금 대형 차들에 적용되는 뭔가 중후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는 차체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차에서 빠르고 경쾌하고 직발적이면서 스포티한 운동 성능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작은 플랫폼이 적용된 유명한 차가 폭스바겐의 골프거든요. 해치백의 대명사 차죠. 주행 성능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 차랑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뭔가 직발 성능 또는 이런 코너링이라던가 차체 제어 부분에서는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차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스포츠성, 주행 성능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엔진에서 끌어내는 주행 성능 자체는 코나가 더 앞설지도 몰라요. 코나의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7.6초가 나오는데 q2는 8.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백으로 보는 주행 성능 자체는 코나가 더 좋은 게 맞는데, 체감상으로는 q2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서스펜션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용적인 운전자 스타일을 고려해서 그런지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빠르더라도 코너를 돌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할 때 살짝 물렁물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런데 이 차는 주행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해서 이렇게 차선을 바꿀 때에도 정말 차체가 거의 흔들림 없이 착 바꾸면서 차 맨 끝까지 기민하게 딱 따라붙는 느낌을 줘서 운전하는 재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사서 몰게 된다면 아마도 주행을 얌전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차고 속도감을 즐기기에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비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제가 시승기다 보니까 조금 더 험하게 차를 몰고 있음에도 평균 연비가 16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인 연비가 16.7이니까 막 몰아도 공인 연비만큼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코나는 공인 연비가 13밖에 안 되거든요.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19.8까지 된다고 하지만 q2는 하이브리드가 아님에도 16.7이 나와서 코나 하이브리드랑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펀드라이빙을 즐기면서 연비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이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코나는 터보든 하이브리드든 휘발유 모델밖에 없고요. q2는 2.0 디젤 모델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단점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사실 코나랑 q2의 가격대가 겹치는 건 코나의 하이브리드 모델, 그 중에서도 풀옵션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코나에는 수준급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옵션들이 들어가 있죠.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도 빠지지 않으니까 최신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q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신 기술은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만 있고요. 통풍 시트라던가 열선 핸들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의자도 전동식이 아니고요, 모두 수동식입니다. 레버를 당겨서 의자를 앞뒤로 조절하는 거, 또 높이를 조절하는 거, 특히 의자를 뒤로 젖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레버가 아니라 또 회전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돌리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뭔가 그 옛날에 창문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구형의 것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센터 패시아 쪽도 보면요, 버튼의 형상은 많은데 실제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거의 없어요. 이것도 그냥 다 모형입니다. 여기 오토 스탑 앤 스타트 요거 정도 있는, 이거 있는 게 되게 의아할 정도로 많은 옵션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도 보면 왼쪽에 자율주행 레버는 있어요. 이 세팅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건데, 원래 아우디나 폭스바겐에서는 이걸 누르면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기본적인 크루즈 버튼입니다. 뭐 속도를 앞차에 맞춰서 줄여주고 빨라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정해 놓은 속도로 쭉 가는 크루즈예요. 요즘 자동차에 기능이 워낙 많아졌다 보니까 자동차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면 자율주행 모드에 놓고 이렇게 버튼들을 눌러가면서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버튼을 누르면서 설명하기에 부담이 약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차는 자율주행 모드가 없어서 버튼을 누르면서 설명할 옵션들이 없으니까 당황스럽네. 네. 엔터테인먼트 화면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이게 판넬이 하나, 뭐 태블릿 하나 세우는 것처럼 볼록 나와 있는데, 요즘 이런 거 다들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것도 구형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더 심한 건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가 안 돼서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음성을 눌러서 TBS로 가죠.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에서 목적지를 검색하거나 할 때 터치가 안 되니까 목적지 입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음성으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음성 버튼을 눌러봤는데 음성 버튼으로도 안내가 안 됩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아우디 고유의 내비게이션에서는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수입차의 내비게이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카플레이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음성 입력 버튼으로 뭔가 목적지를 찾거나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카플레이를 끄고 휴대폰에서 목적지를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서 지도를 보는 방식으로 계속 귀찮음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계기판에 그 지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면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애플 카플레이라던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지도를 볼 때는 여기에 그 지도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키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사실 운전할 때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은 있는데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이 차 안드로이드 오토 안 됐으면 내비게이션 이거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요즘 많은 차들이 블루투스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이 선으로 연결하는 거, 그래 불편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차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놓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뭔가 핸드폰을 놓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결국 이 센터 콘솔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센터 콘솔을 넣으려고 보면 휴대폰 연결한 부분, 이 잭이 길이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렇게 넣을 때 좀 선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꽉 끼워서 들어가거든요. 불편한데 딱히 놓을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핸드폰이 여기에 들어가면 사실상 센터 콘솔에 있는 이 보관 용도까지 없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이 가운데 공간에서 뭐 간단한 짐을 놓을 공간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여길 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불편하고 휴대폰을 거치할 곳이 없다 보니까 송풍구 같은 데에다가 휴대폰 거치대 올려놓고 다니면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송풍구가 굉장히 특유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폰 거치대를 딱 놓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생겨 있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를 꽂을 수 있으면 딱 휴대폰 놓고 여기 화면에다가 연결해서 쓰거나 하면은 수납 공간의 불편이 진짜 이만큼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송풍구에는 휴대폰 거치대를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나마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이 앞부분에 있는데요, 컵홀더 뒷공간에 뭐 펜 한 2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이 조금 있고요, 그 뒤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컵홀더에 컵을 2개 꽂았다는 가정하에 이 뒷공간은 손을 닿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건데,
기어봉이 상당히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컵홀더에 있는 뭐 커피를 마시려고 손을 댄다던가 아니면 이쪽 수납 공간에 뭘 집으려고 할 때 팔이 앞으로 쏠리면서 기어봉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중립 기어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촬영 전에 테스팅을 위해서 미리 시승을 할 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 소리만 꽝 퍼지고 차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 컵을 만지면서 소매라든가 팔에 걸려서 기어가 중립으로 가 있던 거죠. 그때 저 차에 문제 생긴 줄 알고 옆으로 빼라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시내에서 저속으로 가는 중이었으니까 그나마 안전했던 거지, 이렇게 고속주행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듭니다. 주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수납 공간이라던가 컵홀더 쪽에 손을 안 대거나 손을 댈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점은 차가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겁니다. 재원상으로도 Q2가 코나보다 3cm가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독일 차들은 문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같은 크기라도 좁잖아요. 그러면 3cm가 작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실내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다리를 보면요, 뭐 이렇게 편하게 펼친 것도 아닌데 이미 문과 센터 터널 사이에 꽉 차서 뭔가 어디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앞뒤 공간도 14cm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운전자석은 앞뒤로 여유있게 뭐 조절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넉넉하게 운전을 해버리면 뒷자리 공간은 정말 좁아지게 됩니다. 시승 전에 저희 팀원들을 태우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탄 팀원들이 아, 이 차 진짜 더럽게 좁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실내 공간이 앞뒤로도 양옆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앞좌석의 시트와 바닥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발을 그 아래로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좁음에도 탈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앞뒤 길이가 14cm나 줄어들었다면 이건 비단 실내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트렁크도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SUV라고 하면 뭔가 짐을 많이 실을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지간한 캠핑짐도 싣기 힘들 정도의 넓이인 것 같아요. 차 전체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위로 물건을 쌓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요. 뒷자리를 딱 접어서 전체 폴딩을 해놨을 때 느낌을 보면 아, 이 차는 SUV지만 차박 같은 거는 꿈도 못 꿀 정도로 굉장히 좁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SUV를 내놓은 적이 있었죠. 베뉴라던가 캐스퍼. 근데 이 차가 캐스퍼까지 비교할 그 급은 아닌 것 같고요. 혼자 혹은 두 명이 타기에 적합한 SUV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젤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엔 디젤 차들도 디젤 같지 않은 디젤 차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차는 정확히 누가 들어도 디젤 차 같은 소음과 진동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점인데요.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주행 질감에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노면의 충격이 그대로 운전자 혹은 승객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래 타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요철이라던가 울퉁불퉁한 노면이 계속 타이어를 타고 또 시트를 타고 운전자에게 두둥두둥두둥 전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면 허리에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SUV인데 이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프로드도 생각해 볼 법한데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간다면 디스코 팡팡?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일단 저는 거기까지는 테스트를 못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승을 모두 마쳤는데요. 부족한 게 분명히 많은 차지만 달리는 재미, 또 보는 맛만큼은 충분하게 만족감을 주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코나랑 아우디 Q2를 놓고 보자면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용적인 거, 다양한 기능들을 즐기는 분들이 적합할 것 같고, Q2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재미, 또 디자인 하나면 돼, 멋만 있으면 돼 라는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골프라던가 또 미니의 차종들 있죠. 쿠페라던가 디자인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Q2도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코나 Q2 둘 다 타보셨잖아요.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저는 코나요. 코나. 저 같으면은 이게 사실 근데 다 코나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